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직도 돈 내고 인간드니 호구 아도노 대표 김채종과 함께 기능의 부학 운동의 역학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세 번째로 올리는 영상인데요. 항상 제 영상을 볼 때는 재생 속도를 1.25에서 1.5배로 올려서 이렇게 봐달라 라는 얘기. 2018년 기능의 부학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수직 점프 동작을 실시할 때 시간 경과에 따른 수직 지면 반력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점프 높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시면 이 문제의 페이크는 점프 높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점프 높이. 사실 이 힘과 시간이 나온 이 그래프에서는 우선은 이 힘과 시간이 나오면 무조건 이 충격량을 구하는 그래프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충격량을 구하는 그래프다. 힘과 시간, 세로축이 힘, 가로축이 시간. 이 충격량을 구하는 그래프다. 충격량 나누기, 충격량은 제가 적어 놓을게요. 충격량은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시간, 충격 시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이거 적어 놓으세요. 충격량 곱하기 시간, 충격량은. 아무튼 이 그래프는 무조건 이 힘과 시간이 나오면 충격량을 나타낸 그래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먼저 이 그래프를 보기 전에 얘는 이렇게 조금 높이 솟았고, 얘는 좀 낮게 솟았지만 길고, 얘는 시간이 좀 짧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딱딱한 바닥에 어떤 물체가 떨어질 때 이렇게 된 그래프가 나오고, 똑같이 힘, 시간이죠. 또 푹신푹신한 깔개에 떨어질 때는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딱딱한 바닥에는 탁 깨지고, 푹신한 바닥에는 이렇게 쭉 이렇게 깨지지 않습니다. 그때 이런 그래프가 형성된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이 지금 달걀의 높이는 똑같죠. 어떤 점프의 높이를 표현한 그래프가 아니고 푹신푹신한 바닥이냐 단단한 바닥이냐를 표현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답은 아주 간단하게 4번인데 이 보면,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더 딱딱한 바닥일까요? 여기겠죠. 여기는 좀 푹신푹신한 바닥이고. 자, 이거를 제가 다시 이걸로 이렇게 충격량과 관련돼서 설명을 좀 해보자면, 넓이뛰기 할 때는 이렇게 모래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 바닥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는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면 아프니까, 그죠? 그래서 모래에다 하는 거지만, 충격량과 관련돼서 물리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가 해서 팍 이렇게 내뱉으면 그냥 일반 땅보다 모래에서 받는 이 충격 시간이 길어집니다. 충격 시간이. 아까 제가 요거 얘기했죠. 충격력과 시간. 충격량은 동일한데 충격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력이라고 하는 힘, 받는 충격의 힘은 또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길어지면 얘는 당연히 적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길면 길수록 모래가 몸한테 받는 충격량은 작아진다는 거예요. 충격력은, 힘은. 그럼 모래는 다시 사람한테 그대로 힘을 전달하는 것, 그거를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래가 받는 힘이 적어지니까 그거 다시 반사해주는 반작용에 있는 몸의 충격 힘도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충격이 덜 받는 거지, 한마디로. 이렇게 모래로 하게 되면. 결론은 푹신푹신한 바닥에 하면 충격력, 힘이 적어진다라는 얘기가 돼요. 얘는 힘이 커지되 시간은 짧고, 충격량이라는 건 동일하지만 충격력과 충격 시간이 변화되더라. 그래서 이 그래프는 사실 이런 그래프를 이렇게 모식해 놓은 그래프 비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푹신푹신한 이 덤블링 바닥과 딱딱한 아스팔트 바닥을 똑같은 높이로 띄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쿵 떨어질 때 얘는 충격 시간이 길고 충격 힘은 적어지고, 얘는 쿵 하면 이 충격 시간은 짧지만 충격 힘은 커진다. 이런 그래프를 나타낸 거지, 어떠한 점프 높이를 이렇게 나타낸 그래프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직 지면 반력이라고 했죠. 수직 지면 반력은 이런 걸 말해요. 말 그대로 지면 반력은 아까 말했듯이 작용 반작용, 지면이 우리 몸으로 나타내는 힘을 말해요. 우리 몸이 땅한테 힘을 딱 주면 땅이 우리 몸에게 다시 반대로 전달해 주는 것을 지면 반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직 지면 반력은 말 그대로 수직으로 우리 몸을 튕겨내는 힘, 수직 지면 반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페이크예요. 이 자체가 점프 높이에 대한 설명을 했다라는 자체가 페이크고, 이 힘과 시간이 나오는 그래프는 무조건 충격량을 구하는 그래프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리고 2017년도 기능 예방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스포츠 활동 시 무게중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투사 각도, 투사 속도가 같을 경우 멀리뛰기 도약 시 무게중심이 높을수록 멀리 뛸 수 있다. 이 동작에 따라 무게중심은 신체 외부에도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다 무게중심 얘기죠. 무게중심은 높이에서 무게중심선이 기저면의 중앙에 가까울수록 정적 안정성이 높아진다. 뭐 쇼트트랙 코너링 시 신체 무게중심을 최대한 복부에 고정시키는 것이 더 빠르고 안정적이게 둘 수 있다. 자, 우선 볼까요?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무게중심입니다. 우리 서 있을 때, 그죠? 앉으면 무게중심이 낮아지고. 근데 이거를 기저면이라 그래요. 기저면은 이렇게 팔과 다리가 이렇게 있는 기저면, 그리고 기저면이 좁을수록 불안정한 거고, 기저면이 넓을수록 안정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저면은, 그죠? 기저면에 이렇게 중앙에 있지 않고 외측에 갈수록 불안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저면은 항상 중앙에 있는 게, 우리 몸이 기저면의 중앙에 있는 게 안정적이고, 여기 보시면, 그죠? 무게중심은 기저면의 중앙에 가볼수록 안정성이 높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리고 또 무게중심은 신체 외부에도 존재할 수 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여자의 무게중심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신체 외부에 존재하고 있어요. 팔 무게, 다리 무게를 했을 때 이 무게중심이 여기 걸렸을 때, 그리고 얘는 신체 내부에 있는 무게중심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 높이뛰기 하면 이쪽이 무게중심이 돼요. 이쪽이, 이 세모가 여기서도 여기가 무게중심입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은 신체 외부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무게와 무게의 그 중심점을 찾는 거기 때문에 3차원적으로 이 무게중심점은 신체 외부에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멀리뛰기 할 때 무게중심이 높을수록, 자, 무게중심이 이렇게 높이려고 이 팔을 이렇게 두는 거예요. 위로. 팔을 머리 위로 두면 팔 무게가 위로 전달되죠. 그래서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야지 높게 뛸 거 아니야. 높게 가야지만 나중에 이렇게 펼칠 수 있는 이 힘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높을수록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 무게중심이.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여자가 하체가 더 두껍습니다. 남자보다. 그러면 무게중심이 더 아래가 되겠죠. 여자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뭐 남자 상대적으로 여자의 하체가 더 두꺼운 경우가 많아서 여자가 무게중심이 더 아래쪽이고, 남자는 어깨가 더 발달된 사람이 많아서 무게중심이 상대적으로 위쪽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스케이트 보면은 코너링 할 때 무게중심을 최대한 복부에 고정시키는 게 안정적이라고 그랬죠. 사실은 이 스케이트 선수는 이쪽에 보면 이쪽으로 가고 있고, 무게중심은 자꾸 이 코너링 쪽으로, 그죠? 코너 안쪽으로 해야지만 서로의 무게중심에 가장 이렇게 좋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원심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꾸 이렇게 나를 당겨가려고 그러는데, 나는 이쪽으로 자꾸 무게중심을 쏠려야지만 원심력과 구심력의 평형을 맞출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더 이렇게 무게중심을 잘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무게중심을 최대한 복부에 고정시키는 게 아니고 더 안쪽으로, 코너 안쪽으로 해야지만 안정적으로 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적어놔야 될 거는 무게중심과 기저면,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연두색이 기저면, 그죠? 무게중심은 이렇게, 남자는 어깨가 더 무게가 좋을수록 상체 위에 있고 무게중심이, 여자는 하체가 더 두꺼울수록 물론 아래 있다. 물론 다리가 두꺼운 남자들도 무게중심이 아래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씨름 같은 거 하게 되면, 그죠? 무게중심이 좀 더 아래에 있을수록 더 유리할 수 있겠죠. 무게중심을 잘 잡는 수비형으로서는. 하여튼 뭐 그런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이번에는 형태 항력이라는 부분을 줄이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태 항력이 뭐냐?
말 그대로 이 항력이라고 하는 건 이 대항하다 뭐 이런 뜻의 이런 저항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형태 항력은 저항 다시 적어 놓으세요. 사이클 시합 중에 앞선수를 뒤따르면 드래프팅을 한다. 그러니까 바람이 막 이렇게 불어올 거 아니에요, 사이클 하면. 자, 이렇게 바람이 막 불어올 거 아니야. 뒤에 이렇게 딱 붙어서 가죠. 막 사이클 하는 거 보면. 저항이 어때? 바람의 저항을 얘가 이렇게 가려주잖아요. 그래서 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골프공과 같은 표면의 표면 요철을 구성한다. 딤플을 구성하면 이따가 이제 베르누이 원리를 설명할 텐데, 원래는 이제 매끈한 면으로 이렇게 골프공을 치면 이게 흔히 말해서 이 기압차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높고 낮아요. 이렇게 얘가 딱 날아가는 순간 바람 때문에 얘는 높고 여기는 낮은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원리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얘가 잘 이쪽 낮은 쪽으로 이렇게 향하기 때문에 잘 못 나가는데, 이렇게 뻥뻥 뚫린 이런 거친 면 때문에 기압이 높고 낮은 거를 지연시켜주는 이 난기류를 형성시켜서 좀 지연시켜줍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가지고 뭐 형태 항력을 좀 줄이는데 이런 딤플이 중요한 요소를 한다. 그리고 진행하는 방향에서 본 물체의 단면적을 최대한 줄여야지만 이 형태 항력을 줄인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단면적인데요. 이렇게 형태 항력이 100% 이렇게 단면적이 넓으면 90%, 10% 이렇게 0%. 그래서 단면적을 최대한 줄일수록 형태 항력이 적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해요. 이렇게 가야지만 수영이 빨라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야지만, 수평으로 가야지만. 근데 이렇게 갈수록 물의 저항은 어떻게 돼? 많이 받죠. 그러니까 많이 못 나가지, 빨리. 그래서 항상 이런 단면적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물에서는 이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한다. 라는 거. 그래서 1, 2, 3번은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 저항을 줄이는 방법이 좀 상식적인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체를 비대칭으로 만들어 비행 시 그 물체에 따라 흐르는 경계층의 속도 차이로 인한 상대적인 압력 차이를 발생한다. 아까 말했듯이 압력 차이가 발생한다.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압력 차이가 발생한다. 이런 부분에서 압력 차이가 발생하면 무조건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압력 차이가 많아지면 저항 많이 받아. 제가 한쪽으로는 음성을 녹음하고 있어요. 그치, 이런 식이에요. 압력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적어 놓으세요. 압력은 높은 곳에서 낮. 그죠? 그래서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저항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적어놨나요? 그래서 이 말이 3번이 답이 됩니다. 항태 항력에 대한 거, 뭐 여기 보면 항태 항력 개수라고 있어요. 항력 개수. 그죠? 항력 개수는 말 그대로 뭐 이렇게 생겨 먹은 게 항력 개수가 적더라. 그러니까 저항을 덜 받더라. 이런 얘기예요. 저항을 제일 많이 이게 제일 많이 받더라. 그리고 뭐 그 다음 뭐 이런 게 제일 많이 받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요거 이렇게 높은 곳에서 더 많이 받는다. 외워두시고 항력 개수가 뭔지, 그리고 항력이 뭔지 이제 좀 알고 계시면 될 거. 그리고 이제 수영에서 부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영 시 경기력 형성과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수영 시 물속에서 무게중심과 부력중심이 수평선상의 위치의 차이가 큰 선수가 유리하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이 KSP라고 하는 놈이 무게중심, 아까 그죠? 무게중심이고 얘가 허파가 있는 쪽이 부력중심이 됩니다. 요 차이가 클수록 유리하다? 아니죠. 이렇게 하면 팔을 머리 위로 올리면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팔무게 때문에 아까. 그럼 부력중심이 어때? 부력중심과 무게중심이 수평선상에서 동일하죠. 이게 잘 뜬다 이거야. 이렇게 돼야지. 오케이? 그래서 이 자체가
틀린 거죠. 1번이 틀린 거고, 그리고 또 부피가 같은 경우 몸무게가 가벼운 선수가 당연히 유리하죠. 이건 뭐 말 안 해도 얘기고, 허파 속의 공기의 양 조절을 잘할 수 있는 선수가 유리하다. 그러니까 허파의 공기가 양 조절을 잘할수록 허파가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우리 몸을 뜨게 하는 제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고, 머리를 드는 것보다 최대한 물속에 잠긴 상태로 수영하는 것이 유리하다. 근데 이건 조금 말이 약간 애매한데, 최대한 물속에 머리를 잠근다기보다는 그냥 잠그는 거 맞죠? 이렇게 수평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유리하다라는 얘기예요. 머리를 들면 들수록 흔히 말해서 무게중심점과 이런 부력중심이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해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밑으로 잠겨버리면 좀 그죠? 얘나 사실 그렇게 부력이 어떤 항력을 받을 때, 물의 저항을 받을 때 이게 좀 유리하진 않고, 사실 이게 제일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말했듯이 물의 저항을 이렇게, 얘는 많이 받죠. 아까 단면적이 넓어지죠. 이렇게 단면적. 얘는 단면적이 이렇게 좀 이렇게 별로 없어지고, 그래서 이게 저항을 좀 덜 받는 방법이다, 이거보다는. 그래서 이거를 표현한 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 4번이 머리를 드는 것보다 최대한 물속에 잠긴 상태로.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은 부피가 증가될수록 이 부력이 더 커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폐가 커지면서 우리 몸은 이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물을 잘 뜨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런 공기통을, 이 폐를 잘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록 이렇게 잘 뜬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수영에서는 허파가 이렇게 기능이 좋을수록 아무튼 잘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흡기를 잘해야 돼요. 한마디 흡기를 해서 부피를 증가시켜서 부력을 증가시켜야 된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잠깐만, 이 문제는 물리적인 거는 좀 이따가 한번 해보고, 또 아까 얘기하면서 이 문제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축구 킥을 할 때 공이 휘어져 날아가는 현상에 적용되는 개념은 뉴턴의 법칙, 마그누스 효과, 베르누이 원리, 아르키메데스 원리. 자, 이게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왜냐면 물리학적인 법칙은 운동 역학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꼭 나오니까 뭐 들어보세요. 그냥 아르키메데스 원리는 유체 정력학이라고 합니다. 유체는 이 기체와 이런 액체의 플라즈마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체는. 그래서 유체 정력학은 유체가 멈춰져 있는 역학, 부력과 정수력만 다른 학문. 그래서 아르키메데스 원리는 처음에 이제 이 왕이 목욕탕에 갔는데 물이 팍 넘치는 걸 보고, 내 체중만큼 물이 넘치는구나. 그래서 비중의 원리를 알아낸 거고, 나중에 이제 왕관이, 이 금이 이렇게 했을 때 물이 요만큼 넘쳐야 되는데, 이 가짜 왕관을 바친 놈들은 물이 이만큼밖에 안 넘치는 거야. 그래서 가짜 왕관을 알아내는 원리로 이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알아냈다라고 보시면 되고, 뉴턴의 법칙은 여러 가지죠. 아까 뭐 1법칙, 관성의 법칙, 힘 가속도, 작용 반작용, 이렇게 이건 알고 있고, 베르누이 원리는 이런 개념이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되게 좀 이렇게 베르누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유체 속도가 빠르면, 유체의 속도, 말 그대로 기체라고 가정합시다. 액체도 있고, 기체의 속도가 쫙 빨라. 그러면 압력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리면 압력이 높아진다는 원리. 그래서 분무기의 원리가, 이 빨대를 이렇게 직각으로 잘라놓고 이렇게 입으로 세게 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압력이 낮아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 물속에 담겨있는 이 액체는 압력이 높기 때문에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분무기 모양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거는 쭉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체의 속도가 빠르면 압력이 낮고, 이거를 잘 써주세요. 유체의 속도가 빠르면 압력이 낮고, 속도가 느리면 압력이 높아진다. 이 분무기의 원리다 라고 베르누이. 그러면 이제 베르누이에서는 이런 거 얘기한 거예요. 아까 말했지, 속도가 빨라졌다. 얘는 물이 좁아지죠. 관이 좁아질수록 이 속도는 빨라지는데, 아까 바람을 샥 불면 이제 정압은 낮아지더라. 기체의 압력은 낮아지더라. 혹은 액체의 압력은 낮아지더라. 그리고 얘는 이렇게 넓어졌으니까 속도는 느린데 이 정압은 높아지더라. 그래서 이렇게 관찰자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건데, 이거까지 하면 좀 길어지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것, 이것도 베르누이 법칙의 이 마그누스 효과라 그래요. 베르누이 법칙의 원리인데, 우선 얘가 아웃사이드 키로 빡 차면 회전이 이렇게 걸립니다.
그죠? 이렇게 올리면 여기는 기압이 높아지고 여기는 낮아집니다. 그러면 기압이 낮은 쪽으로 공이 가요. 그래서 이렇게 휘는 거야. 낮은 쪽이 여기니까 탕 하면 여길 찾는데, 그죠? 좌측에 공을 세렸는데 우측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커브볼을 싹 줬는데 이렇게 기압이 낮은 쪽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예요. 커브는 여기서 이렇게 분명히 던졌을 건데 이쪽으로 던졌는데 이 회전을 이쪽으로 먹게 해서 이쪽으로 낮아서 이렇게 가더라. 그래서 베르누이 원리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아까 간다 이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이걸 갖고 설명하는 게 이 마그누스 효과다라는 거. 마그누스 효과는 아까 말했듯이 기압이 이 높은 곳, 이 낮은 곳, 그죠? 공이 높은 압력, 낮은 압력 쪽으로 이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얘가 공이 이렇게 힘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답은 아까 말했듯이 공이 휘어져 날아가는 현상은 이 마그누스 효과고, 근데 이게 베르누이 원리에 의한 마그누스 효과를 나타내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인데 나중에 베르누이 법칙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잘 알고 계시면 되고, 유체 속도라고 하는 건 아까 말했지 이 비행기 날개도 확 이렇게 막 비행기가 이렇게 날개예요. 여기가 비행기 날개라고 가정하면 밑에는 이렇게 평평하고 얘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똑같은 이 공기가 촥 나와. 그럼 얘는 여기는 5cm고 여기는 4cm예요. 근데 똑같이 가야 돼. 여기는 5cm, 여기는 4cm. 그럼 누가 더 빨리 가야 돼? 얘가 더 빨리 가야 되죠. 빠를수록 압력이 어떻게 돼? 낮아지죠. 그럼 낮은 쪽으로는 이렇게 자꾸 뭐가 걸려? 힘이 이렇게 위로 걸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높은 압력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거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날개의 모양에 따라서 뜨더라, 양력이 생기더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거 다 무슨 원리? 베르누이 원리다 라는 거. 베르누이 원리와 뭐 분무기, 뭐 골프공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21분 정도 걸렸는데 다음 거를 제외하고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는데도 한 20분이 넘게 걸리네요. 오늘도 교육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아직도 돈 내고 인강등록 하고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